전세 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자 30대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참으로 비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 사기 당하는 선량한 시민들, 정부는 과연 책임이 없느냐? 이러한 전세 사기범들을 과연 처벌할 수 없느냐? 방법은 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입니다. 이들이 한 계약은 모든 과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명백하게 무효인 법률행위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2월 2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표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및 지원을 위한 3대 핵심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보증을 해주는 금액을 전세가의 100%가 아닌 90%만 하겠다. 참으로 난센스죠. 계약 단계별로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서 매매계약 참고인에게 고지를 하겠다. 이것도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하겠다.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이죠. 두 번째,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하겠다. 대출 요건을 완화하겠다. 대환을 신설하겠다. 긴급 거처를 마련하고 낙찰 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서 다음에 청약할 때 무주택 요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원스톱 법률 서비스. 하나같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대책들입니다.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극히 일부에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가 세 번째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사, 불법 광고,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특별단속 모든 것들이 보고를 위한 보고, 대책을 위한 대책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한겨레 신문에서 비판을 해놓은 글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이념적으로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과 전세 대출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전세 사기의 배경을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지목했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다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감정가 후순위는 조삼모사다. 허브에서 전세 반환금 보증을 가입할 때 최초로 감정가, 공시가격의 40%, 실거래가 차례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순서를 바꿔서 감정가를 제일 마지막으로 하겠다. 그러면 최초의 신축된 빌라는 공시가격도 없고 실거래가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감정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세 보증 허용을 전세가율의 100%에서 90%로 줄여서 10% 정도의 룸을 만들겠다. 10% 가지고는 어렵겠죠. 적어도 30-40% 정도의 룸으로 만들었어야 되고 애초에 이걸 100% 보증해 주는 제도를 만든 정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많이 전세 보증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임차 보증금을 주택 가격의 70% 이하로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저도 이거와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를 가야 될 사람이 이사를 못 가고 또 그 지역에 살아야 될 사람이 강제로 경매로 쫓겨나는 현상이 발생되고 그리고 법적 대응을 앞에 기사에서 봤듯이 생업과 법적 대응을 개인이 각각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손가락질, 외면 이런 것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세 사기는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구상권으로 그 자금을 회수해야만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굉장히 간편하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사 가기 어렵고 반대로 또 살고 싶은데 경매로 쫓겨나는 현상. 정부가 직접 보상을 해줌으로써 이사를 가기 수월하게 만들어주고 그 집에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은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중단을 시켜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원한 직접 보상금은 정부가 구상권으로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적 대응을 각 개인이 해야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생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이 사건에 계속 쫓아다녀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현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상담센터를 운영해줘야 되고 심리적 치료도 같이 병행해야 되며 전세 금액을 매매가의 70%로 제한하도록 합리적 지성이 발현되어야 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법령으로 강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과 5, 6년 또는 10년 전에는 현실적으로 전세 시세가 매매가의 60% 또는 70%를 넘어가질 않았었습니다. 이전의 전세 대출 금액을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전세 시세는 매매가의 70%를 거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적게는 50%, 많아야 65% 이내에서 대부분의 시세가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60%를 넘어가는 전세에 대해서는 손님들이 기본적으로 꺼리게 됨으로써 60에서 70이 거의 상한선으로 시장에서 합리적 지성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변했죠. 매매가 시세의 100% 전세 계약도 나오고 허구의 전세 보증도 전세 시세의 100% 다를 보증해주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범들이 이 매매가를 부풀려서 이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적인 추진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놓고 지금은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매가가 100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했을 때 전세의 금액은 7억, 즉 70%를 절대적으로 넘어갈 수 없게 만들어야 되고 더 강력하게 한다면 60% 선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허가의 전세 보증도 전세금의 기준이 아니라 매매 시세의 60% 이상의 체결된 금액은 전세 보증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이 알아서 매매가가 10억이라고 할 때 전세가 6억이 넘어가는 전세를 체결하지 않는 것이죠. 즉 자연스럽게 전세 시세는 매매 시세의 60% 이하로 자리 잡게 되는 강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관계를 하지 않아도 보증 자체를 매매 시세의 60%만 보증을 해주면 손님들이 전세를 매매 시세의 100%, 90% 이런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차피 매매 시세의 60%를 넘어가는 것은 월세로 내든지 아니면 계약을 안 하든지 하는 선택을 사전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발생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왜? 정부가 매매 시세랑 상관없이 전세금의 100%를 보증을 해줬고, 즉 허구는 정부의 기관입니다. 이 정부 기관이 100%를 보증을 해놓고 지금 와서 문제가 터졌을 때는 절차를 따지고 법률을 따지고 그러면 안 되죠. 100% 보증을 해준다는 그 낙인 효과가 손님들에게, 즉 임차인들에게는 당연히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줬고 그 책임은 당연히 정부와 허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말씀드린 매매 시세의 60 내지 70% 이상에 대한 손실이 나는 부분은 정부가 보상을 하고, 그리고 구상권으로 회수할 수 있는 건 회수하고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손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60%의 금액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회수가 될 것입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식의 전환을 하지 않고는 이 사회적 재난의 문제, 전세 사기의 피해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해야 되고 또한 우리 모두의 관심 어린 애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